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네, 오늘은 럭키라는 책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김작가 TV에서 김도윤 대표가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지금 거의 구독자가 제가 한 10만 명 정도 될 때부터 봤는데 지금 거의 87만 명 정도 돼요. 구독자가. 대박이죠. 그리고 10년 동안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을 무려 1000명, 예, 1000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럭키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다 읽으면서 이제 직장 동료들이나 제 주변 분들에게 말을 하는데 저도 실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 인사이트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지금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8명, 9명이 운이 좋아서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공을 해도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하면은 덕이 아니잖아요.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겸손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김도윤 작가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운이 그냥 운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운이라는 것이 왔을 때 그것을 딱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이제 이분이 택시를 급하게 타고 가다가 이제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택시 타가지고 그 기사분한테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제가 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을 하게 되고 택시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 힘들고 또 돈도 너무 조금 벌고 저는 운이 안 좋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번쩍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실은 이 김도윤 작가의 아버지도 실은 택시를 하셨대요. 근데 택시하는 게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는 항상 운이 안 좋아서 택시를 하게 됐다. 그리고 또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살고 있다.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다고 했는데 택시 기사 그분이 똑같이 그 푸념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살면서 이 운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김도윤 작가는 뼈저리게 느끼고 그걸 이제 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성공의 열쇠는 첫 번째 사람, 그리고 관찰, 그리고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 이것을 통해서 이 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쉐르파 없이는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걸 읽으면서 되게 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근데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셰르파족이라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산지대에 특화된 민족들인데 이분들이 길 안내를 해줘야만이 그 좋은 그 눈길을 뚫고 그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셰르파라고 해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수많은 요인이 있지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셰르파 같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많아질수록 내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도윤 작가님이 많은 사람의 성공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보들을 깨닫게 되고 주식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유튜브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셰르파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버전업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에 익숙한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 입만 열면 뭐 나라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내가 흙수저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전염되게 돼 있어요.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점점 행복해지고, 불행하고 우울한 사람을 만나면 자꾸 기분이 다운돼요. 그래서 이분은 불행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인생의 플러스라고 이렇게 좀 단언하고 계세요. 네네.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책 속에 사람이 있다, 책 속에 성공이 있다를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분이 이제 김도윤 작가님이 10년 동안 3,000명,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성공 노하우를 하나씩 취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독서를 3,000권 이상 했다고 합니다. 3,000권 이상 했으면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얘기를 해요. 나 혼자 생각할 때는 10%의 성공 요인이 있지만 책을 읽으면 50% 정도의 성공 요인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번 시도할 거를 2번에 성공할 수 있는 거고, 4번에서 성공할 거를 2번에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도가 점점점 성공 확률이 점점점 빨라지게 돼 있는 거죠. 네네. 그 얘기가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또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그 네이버 그 창업자 있죠. 그 이혜진 님인가요? 그 네이버, 그리고 이제 카카오, 카카오 회장님하고 SDS 동기동창이래요. 그러면서 그 두 분이, 한쪽은 카카오의 수장이 되고 한 분은 네이버의 수장이 됐는데, 그분들이 그 삼성 SDS의 동기동창이라는 것은 뭔가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DNA나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곳에 같이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들이 어느 일정 집단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산삼을 캘 때 산삼이 한 뿌리 나올 수도 있지만 7뿌리, 10뿌리 이렇게 같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삼도 좋은 애들은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천재들도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책에서 되게 좀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재밌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운칠기삼을 말할 때 놓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칠할이 운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력의 3%가 그냥 3%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에디슨이 99%의 영감과 1%의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노력의 99%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실은. 1%의 영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노력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 된다, 그 얘기를 알게 되지만, 실은 99%의 그 노력과 1%의 영감은, 1%의 그 창의적인 영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성공한 사람 중에 다 부지런하고 노력하고 잠도 안 자고 즐겁게 생활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의적인 1%가 그 세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그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갑자기 뜬 것 같은 사람의 물밑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결코 갑자기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무명을 뭐 10년 했다, 15년 했다, 그 많은 기간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성실히 했을 때 어느 순간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식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염불리라는 그 애널리스트 증권의 염승한 이사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염승한 이사님 보면 얼굴이 완전 온유해요. 온유. 겸손. 그러니까 그분이 그 김작가 TV 나오면서 이제 유명해졌지만 또 회사에서도 고 최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지만 그 염승한 이사님처럼 꾸준하게 그리고 뭔가 튀지 않고 겸손하게 계속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손해보는 것 같아. 아, 땜빵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염불리 그 염승한 대표 주식의 대부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손흥민 선수도 얘기를 많이 해요. 어렸을 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관계자가 손흥민 선수를 데려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운 좋아서 뽑혔다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가 엄청 하루에 그 축구공을 튕기고 훈련하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을 공이 몸에 딱 붙게끔 내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 공이 몸에 붙게끔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잘하지만 조금 더 잘하는 게 그 거기서 딱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선수들을 초청할 때 손흥민이 돼가지고 또 어렸을 때 갔다 오고 그러면서 자꾸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와, 손흥민 뭐 세계적인 케이팝 축구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차범근 이후에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애국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이렇게 막 좋은 물건을 파는 것도 애국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팝이나 케이팝 음식 또 뭐 어떤 축구라던가 골프 이런 것을 통해서 국위선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것이 준비한 사람에게 반드시 온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했네요. 그래서 이 김도윤 작가가 이 럭키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행운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죽을 때 3번 온대잖아요. 3번.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행운이라는 것이 온 거를 알아요. 근데 이거를 잡는 사람은 그 업계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고 어느 사람은 행운이 나한테 왔는데 이게 행운인지 불행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아, 이게 나한테 온 일생일대의 찬스구나, 기회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을 딱 잡고 실천했을 때 그것이 돈이면 돈으로 오는 거고 사람이면 사람으로 오는 거고 그것이 학문이면 학문 그 새로운 그런 어떤 세상 뭐 그런 학문의 금자탑 같은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 김도윤 작가의 럭키를 보면서 제가 이제 40 중후반인데 앞으로는 한 10년 정도는 제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더 많은 책을 리뷰하고 또 유튜브도 더 열심히 하고 또 공부하는 부동산 가상화폐 그리고 또 요즘에 새로 공부하려는 옵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준비해서 지금은 당장 안 되겠지만 내가 2년 뒤 3년 뒤에 그때 되면은 제가 더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 작가 철인의 TV 마법의 공식 외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